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여기까지 내려갈 일인가라고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었지만은 뭐 거기까지도 더 빠지더라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이 수급 때문이지 펀더멘털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장에서 반응되는 또 그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았었죠. 특히 메타 관련된 이슈, 메타가 일단 유효자산을 활용해서 임대를 하겠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AI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이제 너무 많이 오버했으니까 줄이는 거 아니야? 라고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실적과 ADR 흥행 이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펀더멘털은 이상이 없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아마 이제 본실적 발표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7월 말, 하이닉스도 7월 20일 뒤에 발표가 되게 되면은 이때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들은 이제 실적 관련된 변수들이나 전망치는 거의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재확인하는 과정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은 아마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KPX 투자에 대한 얘기들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흐름들과 플러스 알파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면 주주들을 위해서 환원 정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쪽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밸류를 업시킬 수 있는 과정들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그렇게 되면은 한 단계 또 의외로 배당을 더 많이 주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기로는 FCF라고 그러죠. 잉여 현금 흐름들이 이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투자할 거 투자하고도 거의 뭐 100조 가까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만약에 특별 배당의 재원으로 삼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14,518원인가 이 정도까지 됐을 때 거의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5% 이상 특별 배당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이거를 은행에 둡니까? 차라리 그냥 갖고 있다가 특별 배당 받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아지겠죠. 그런 쪽까지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쯤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업황과 다른 얘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도 추가로 하나의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분할 매수 구간일까요? 네, 이 정도까지 밀렸다가 살짝 돌아오는데 물론 예전처럼 뭐 가격대가 100만 원대 아니면 뭐 100만 원대 이하 아니면 삼성전자 10만 원대 이하 이거를 노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실적이나 업황 사이클들이 확인된 이상 그 다음에 조정이 받던 지금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마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7,500선 정도쯤에서 그 밑에서 아직까지 시장이 안착을 못하고 좀 횡보하고 있거나 또 단기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계속 여전히 분할 매수 구간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40% 이상 아니면 30% 가까이 그 이상으로까지 어떤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고점 대비해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밀리게 되면은 주도주의 영향력들이 끝난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이번에 펀더멘탈에 따라서 그와 함께 이제 차곡차곡 하락하는 기조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일시적으로 수급에 따른 변화가 좀 왜곡돼서 나와서 거기까지 밀렸다고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추세 언더슈팅이라고 봐야겠지. 이게 추세가 하락으로 보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싶기 때문에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여기까지 내려갈 일인가라고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었지만은 뭐 거기까지도 더 빠지더라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이 수급 때문이지 펀더멘털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장에서 반응되는 또 그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았었죠. 특히 메타 관련된 이슈, 메타가 일단 유효자산을 활용해서 또 임대를 하겠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KPX AI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이제 너무 많이 오버했으니까 줄이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는데 아니라고 해도 메타 입장 쪽으로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캐나다의 데이터 센터는 더 확충해서 지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더 깜짝 놀랐던 모습들이죠. 그 밖에 또 애플이 메모리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중국의 CXMT 쪽 창신 메모리 쪽을 D램을 가지고 장착하겠다. 그래서 타협을 본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많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더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 메모리 가격들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도 나왔던 부분들이고 게다가 또 CXMT 상장권도 있었죠. 그렇게 되면 상장을 통해서 상장 차익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또 투자를 강하게 하게 되면 이제 당장은 아니겠지만 내년부터라도 혹시나 의미 있는
메모리를 생산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메모리 가격들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또 이제 중요하게 볼 부분들은 자체적인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아주 좋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그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뭐 100조가 넘어가는 영업이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실적이 좋은 건 알겠는데 실적의 증가율이 물론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다고 하더라도 실적의 규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가율은 쭉 올랐다가 꺾이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감. 단순하게 증가율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피크아웃 정점에 대한 우려감들이 말 그대로 우려감입니다. 시장은 아니면 또 회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당장 메모리가 구할 수도 없고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해봐야 이제 적어도 1, 2년 뒤에 최소한 2031년대에 용인 클러스터에서 나올 거를 2029년도까지 당긴다고 하더라도 그게 단데 당장 메모리를 구할 게 없는데 거기서 뭘 어떻게 좀 가격을 의미있게 떨어뜨리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안 믿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가 시장을 끌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중요한 요인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단일 종목 레버리지나 아니면 코스피 쪽에서 강렬하게 들어갔던 신용 잔고에 대한 부담들이 이렇게 하락했던 하나의 트리거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다고 보여집니다. 대형 반도체주보다 소부장에 더 주목해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IDM이라고 하죠. 종합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를 잡고 묵직하게 좀 생각보다 추세로 가다가 좀 눌림목이 나와서 매매할 자리가 됐다 그러면 바이 앤 홀드로 가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때 사서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보는데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닥 쪽에 위치한 종목들이 많고 거기다가 약간 종목의 스타일도 보게 되면 이제 그대로 올라가는 것보다 약간 변동성을 좀 키우면서 가는 측면들이 높습니다. 그런 쪽에서 특히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자금이 많이 빠졌으니까 자금이 계속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기조가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자금으로 주가가 움직였을 때 뭐 정부의 정책이나 아니면 또 어떤 저가 메리트를 안고 강하게 매수자가 유입되는 기조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일단 소부장 쪽들은 투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큰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좀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는 쪽에서 밀렸을 때 좀 더 넉넉히 들어가고 반등해서 어느 정도 저항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줄이고 하는 관점 쪽에서 이를 시세를 좀 이용해가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먼저가 아니겠느냐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도 소부장 쪽을 보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들은 이쪽들은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거기다가 앞으로 한 5년 동안 2배 이상 캐파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수요에 못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최태원 회장께서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 분위기는 계속 투자는 늘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단순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용인 클러스터 그리고 또 지금 전남 광주 군공항 쪽에 이제 팹 4개가 삼성전자 2개, 하이닉스 2개가 들어가고 또 그 밖에 뭐 패키징 테스트 공장 이런 것들도 다 추가로 지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다가 공장을 짓고 거기다가 팹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 팹에는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앞으로 순차적으로 장비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 특히 이를 가지고 해외 좀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그런 쪽에서 나는 뭐 식각에서 나는 전공정 쪽에서 아니면 또 증착에서 좀 나만큼 따라오는 회사가 없어 라고 하는 프리미엄을 받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계속 주가적 고공행진에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내 업체들도 많이 그 사이에 국산화를 해서 이제 납품할 퀄 테스트 통과해서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들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여전히 소부장 쪽들은 기회 봐서는 늘려가는 게 맞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금 3천만 원으로 우선 담을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무엇입니까? 네, 보통 보면은 이제 전공정, 후공정이라고 그래서 패키징에서 그러니까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 쪽에서 먼저 전공정이라고 하는 쪽들 그래서 웨이퍼 패턴 그리고 만들어져서 찍어내기 전까지 그 과정들을 보는 게 전공정이고 후공정은 다 만들어진 칩을 통해서 이거를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과정들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지금 일단 전공정 쪽이 먼저겠죠. 왜냐면 지금 장비가 먼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공장 짓고 들어간다. 그럼 이쪽들이 먼저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보실 거는 뭐 이제 관련된 뭐 반도체 공정들 쭉 보시게 되면 나오겠지만은 그거보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코스닥이나 아니면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가총액 기준 되는 것들 중심으로 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거기서 시장이 그에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코스닥 쪽에서도 시가총액 상위에 들어오는 전공정의 대표주자라고 하는 뭐 시각부터
그 증착 열 처리하는 이제 원액 IPS죠. 이게 가장 눈여겨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는 호가가 얇기 때문에 변동폭이 무지 큽니다. 그런 쪽부터 또 최근에 시가총액에서 보게 되면 10위 안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그런 쪽에서 테스라든가 뭐 PSK 이런 종목들이 가장 먼저 해봐야 될 종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추가적으로 요즘 VM이라고 하는 하이닉스 쪽으로 식각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커갈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기대감은 높은 상황들이겠죠. 그런 쪽으로 중심적으로 보시고 후공정도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후공정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아마 빠르게 한미반도체가 거의 상한가 들어갈 정도로 1분기 실적이 부진했다가 다시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게 되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후공정에서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 쪽과 함께 같이 후공정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HBM4를 이제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와 함께 또 연결시킬 수 있는 이오테크닉스라든가 그런 종목들 쪽으로 한번 전공정을 한 7, 후공정은 3 정도쯤에서 구성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시대 메모리 수요 확대소 SK 하이닉스 중장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중장기가 뭐 5년, 10년짜리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래도 이번 사이클들은 하이닉스가 HBM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주도적인 흐름을 잡아갔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와 한몸이 될 정도로 실적을 이끌어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좋게 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한 내년 중반이나 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강력한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다음은 일단 좀 메모리 가격의 동향들이나 아니면 또 공급이 어느 정도 좀 약간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수요가 그대로 받쳐줄지 이런 것까지 계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 정도까지는 일단 이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반도체의 가장 큰 그림들이 호황에서 끝났으니까 다시 불황으로 들어가는 어떤 큰 폭의 어떤 진폭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AI 시대에 수요가 막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불황이나 아니면 정체기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같은 수준이 아니라 일정 부분 LTA라고 하는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하방은 지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계속 트레이딩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한 번쯤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또 흐름들을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큰 그림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